로열 콜롬비안 호스피털에 가는 중이고요. 오늘도 이제 중환자실로 갑니다. 예. 항상 가기 전에 마음은 똑같습니다. 예. 특별하게 아픈 사람 없이 잘 좀 이렇게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왜냐하면 일단 뭐 전화를 받고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환자도 환자지만 그 주변에 가족들이 떠올라요. 그래서 좀 무사하게 이렇게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, 지금 이쪽에는 이제 그 사회복지사 한 분 있어요. 이분이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뭐 케어라든지 향후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제가 이제 로열 콜롬비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갈 때마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. 저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환자하고 환자 가족들한테.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. 걱정되는데 가봐야 되겠죠. 자, 여러분들도 가족들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그날 저녁 때 함께 만나시고, 그 다음에 아침에 또 각자 자기의 일터로 가실 때 늘 좋은 얼굴, 좋은 모습으로 항상 서로 헤어졌다가 또 하루를 열심히 살고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세요. 하시고, 저는 이제 여기 오늘 하이웨이 쪽을 좀 타고 가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진 않는데 오늘은 고속도로를 통해서 한번 나가려고 해요. 지금 여기 저는 여기 이제 그 사우스서리 24 에비뉴 이스트를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요. 인터섹션은 168 스트리트 and 24th Avenue입니다. 이쪽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서리 쪽에서는 연결하는 거리 도로입니다. 에비뉴는 동서를 연결하고요. 그 다음에 스트리트는 남쪽과 북쪽을 연결합니다. 거리는 뭐 30km인데 31분 걸리는 걸로, 뭐 상당히 잘 빠지는 그런 날이네요. 오늘이 그렇습니다. 날짜가. 자, 그 다음에 캐나다가 좋은 점, 이거는 캐나다, 미국 다 같은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면 이제 서로 알잖아요. 그러면 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,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로 뭐 너무 깊숙하게 이렇게 막 속속들이 알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친해 보이고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남이 나에게 대해 알면 또 안 좋은 거예요. 사실은 또 불편합니다. 그러니까 지내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불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선은 서로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. 그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이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먼 훗날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농장 지역이에요. 그래서 내가 175 퍼시픽 하이웨이라고 부르는데 이 길로 해서 남쪽으로 가면, 저는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요.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국경입니다.
북쪽이고요. 그 다음에 저는 북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이웨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죠. 근데 왜 인터프로빈스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삶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. 그런 균형을 맞춘다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동양의학을 상당히 많이 신봉을 합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서양의학계에서는 그 개인의 체질 차이를 그렇게 인정을 하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심텀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우선은 의사가 정보를 취합을 하잖아요. 그죠? 많은 정보를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MRI도 찍겠죠.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인차는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. 그러면 진단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을 이제 프리스크라이브 하죠. 그러면 그 약을 프리스크라이브 하는 이유는 그 증상을 줄여서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남자, 여자, 체중, 키, 그 다음에 나이, 몸무게 해서 그 계산식이 있어요. 약에 먹는 그 우리도 이렇게 약국에서 보시면은 타이레놀, 나이 몇 살, 몇 킬로 이럴 때 몇 밀리그램 이렇게 써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그 분류표가 있어요.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먹는 그 약의 투약량이 달라질 뿐이죠. 그런데 이제 동양의학 같은 경우는 개인의 체질을 이제 이야기하죠. 그 체질 차이를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이제 체질이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constitution이라고 합니다. constitution. 그래서 우리 뭐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이제 허준이라는 그런 그 드라마를 보셨잖아요. 또는 이제 태양인 이재마 이런 걸 보시잖아요. 그렇게 보시는데 체질이 있습니다. 태양인, 태음인, 소양인, 소음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잖아요.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음양오행, 뭐 상급, 상생, 뭐 이런 그런 관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five elements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요. 그래서 five elements에서 가장 엘리멘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tree, 목입니다. 나무 목. 그 다음에 fire입니다.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화, 그죠? 그 다음에는 earth, 토. 그 다음에 metal, 금. 그 다음에 water, 수 이렇게 들어가요. 우리의 그 조상들은 그 5가지 elements, 예? 그 요소에다가 우리의 장기를 접목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오장육부라고 하거든요. 오장이 뭐냐면 폐하고 대장이에요. 그 장부라고 하거든요. 장은 이제 뭔가를 머금고 있는 것이고요. 부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이제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런 기관이에요. 그게 오장육부라고 그래요.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오장은 이제 뭐 우리의 그 심장일 수도 있고, 그죠? 심장일 수도 있고, 간일 수도 있고, 간 있잖아요. 간, 그죠? 그 다음에 콩팥, 신장이라고, 신장. 네. 그리고 비장. 오장이 있어요. 오장. 그래서 간, 심, 비, 회, 신. 간장, 심장, 비장, 폐. 그 다음에 신장, 키드니스 이렇게 되죠. 이 오장은 항상 채워져 있어야 돼요. 채워져 있지 않으면 병이 난다고 보는 겁니다. 그 장기들은. 그 다음에 이제 그 육부가 있습니다. 육부는 그 각각의 장부에 연결되는 상응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. 폐는 이제 폐부터 갈게요. 폐는 우리의 그 대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. 대장하고요.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폐는 이제 우리의 그 입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들여마셨을 때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처음에 부딪히는 것이 폐거든요. 그리고 대장은 우리의 몸에 있던 음식이 빠져나가는 가장 마지막 관문이 이제 대장이잖아요. 그래서 두 개의 장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그 폐라는 그
경맥과 대장이라는 그 경맥은 같은 그 서로 correspondence, organ이죠. 그렇게 봅니다. 위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화기관이잖아요. 소화기관인데 실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골블래드는 담즙이 이제 그 바일이거든요. 바일은 소화효소인데 이게 이제 그 간에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장이 됩니다.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 봤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담도라고 해서 그 바일 덕트가 있어요. 그 바일 덕트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소장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 소장이 이제 듀오데넘이거든요. 듀오데넘. 소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소화가 꼭 위에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. 소장을 지나가면서도 소화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흡수가 또 많이 되거든요. 영양소가.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장으로 가게 되는데, 그리고 지금 폐하고 대장하고 말씀드렸죠. 그 다음에 비장하고 위장이었고, 그 다음에 심장이에요. 하트를 우리의 소년들은 또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. 그리고 신장 있죠. 신장, 우리의 키드니스. 이건 저희가 통역할 때 신장 때문에 왔어 이렇게 하시면은 전화로 들을 때는 이게 이분이 심장을 말씀하시는지 신장을 말씀하시는지, 신장은 사실 콩팥이잖아요. 그걸 말씀하신지를 이렇게 발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차 확인해야 될 때가 많은데, 우리의 그 콩팥, 신장, 이거는 이제 그 방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 소녀들은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사실 실제 그 서양의학에서 봤을 때도 방광은 콩팥과 연결되어 있잖아요. 유리너리, 비뇨기과적인 부분에서 보는 부분이 이제 콩팥의 그 GFR 있습니다. 글로메룰러스 필터레이션 레이시라는 게 있어요. 그것이 이제 우리 신장의 몇 퍼센트 정도 거르는 그 투과율인지, 사구체 투과율이라는 뜻이거든요.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봐서 뭐 신장 기능이 몇 퍼센트세요 뭐 이런 거 나누는 게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방광 쪽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. 네, 그런 부분이고, 그리고 왜냐면 신장에서 마지막 그 걸러서 필요한 영양소는 이제 다시 또 돌려보내고 나머지를 소변으로 빼잖아요. 방광 쪽으로 넣어서 방광에서는 절유하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그 유리네이트라고 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는 거죠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조상들은 콩팥, 신장과 방광은 연결되어 있는 장부다 이렇게 봤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폐장, 대장, 그 다음에 비장하고 이장, 심장하고 소장, 그 다음에 콩팥과 그 다음에 방광. 나머지는 이제 또 다른 우리 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심포라고 있어요. 심포라는 것과 우리가 또 3초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. 그건 제가 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를 이제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틀리는 얘기가 없어요.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. 배우면 왜 그러냐면은, 자, 사람은 그 유기체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균형이 깨지면 다른 곳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. 우리의 사람의, 그죠?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겉으로 볼 수 있는 거 이해하시기 쉽게, 만약에 허리를 다치잖아요. 만약에 우측 허리를 다쳤어요. 그래서 잘 못 써요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, 이분이 이제 허리를 못 쓰니까 어깨를 끌어올리면서 허리를 세우려고 합니다. 그죠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그 어깨 근육이 뭉치겠죠.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근육이 뭉치고, 또 그게 만약에 chronic, 이제 롱텀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뭔가 또 다른 또 병증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해서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근육들이 아프니까 일단 안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
그러니까 몸의 그 방어 기제가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방어 기제가 이제 액티베이션 하잖아요. 액티베이트라는 건 이제 기제가 이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럼 그 부분이 아프니까 안 쓰려고 하는 거죠.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체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, 일단. 그죠? 그러면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것을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. 그럼 그 다른 것은 원래 그 기능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보완된 것이 아닌데 얘에 대한 어떤 그 대체 수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깨줄을 끌어올려서 몸을 세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힘을 많이 줘서 걸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균형이 깨져서 이제 거기에도 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. 네, 그래서 일단은 이 동양의학 쪽에서는 그러한 어떤 깨어진 균형을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 이쪽에다가 중점을 맞춥니다. 중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러한 병증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탐구를 하게 되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습한 지역에 살았는지 아니면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무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병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. 그 다음에 그걸 병인이라고 하거든요. 병인, 원인이 되는. 그 다음에 병기가 무엇인지, 그러니까 메커니즘,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됐는지, 그죠? 병인과 병기를 찾아요.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맞는 그 치료법을 줍니다. 그 치료법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. 그게 참 신비한 거죠. 이 서양의학에서는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. 어떤 증상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치료법은 같습니다. 그죠? 같아요. 같은 약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.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의 체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쪽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약을 또 준다든지 어떤 침에 의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동양의학이 어떻게 이제 모르겠어요.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사이가 사실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이 서양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교통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돼 있고 특히 중국은 서로 이제 협력에서 많이 나가고요.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서로 막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낫게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동양의학에서 또 일단은 어떤 잘 알려진 부분, 예를 들어서 어떤 뼈가 부러졌어요. 그거는 동양의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는 부러진 뼈를 고치는 거는 안 되겠죠. 정형외과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소실된 어떤 신경, 죽은 신경에 대한 것들은 침 치료나 뜸의 치료를 이용해서 보완을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환자가 한약을 먹거나 이랬으면은 그것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. 그리고 뭐 한약은 간에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. 근데 사실 우리의 파마스유티컬 컴퍼니에서 처음에 약을 할 때에는 한약, 허벌러지, 한약의 어떤 그런 약점을 찾아서 체계를 한 거예요. 하고 나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약의 공정을 이제 한약은 뭐 허브,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뭐 허브 이렇게 하던데 우리나라도 약재를 찾아서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. 그죠?
그러니까 이제 화학적으로 조합을 해서 그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약품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. 뭐 물론 이제 생약 성분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화학 약품으로 제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고요. 네, 그런 부분들 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서로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못하는 거, 그거를 이제 동양의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, 이런 것들이 여기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.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건 불치다, 치를 못한다 판정을 받았어요. 마비가 온 거죠. 근데 이 사람에게 침치를 한 거예요, 중국에서. 근데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신경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. 네, 영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